나무 정원이 검은 물결에 파괴된 후로 난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 슬픈 기억을 멀리하고 싶었어. 그런데 바람이 계속 날 여기로 인도했지. 이게 바로 놀빛 정원의 사명인 건가? 맞아, 니카. 나도 여기서 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날들이 그리워. 하지만 이번에 여길 온 건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서잖아. 파이너님께서 아킬라를 언제 토벌할지 정하셨으니 난 하늘 일족의 후예로서 네 말이 맞아. 잠깐 생각을 정리할 시간 정도는 있을 거야. 선조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무 정원에서 있었던 기억들을 추억해보고 싶어요. 아직도 기억나. 바로 여기서 안학사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해주셨지.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훤해. 이상, 너희가 나무정원에서 듣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다. 앞으로 너흰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을 테지. 이곳에서 배운 지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각자 깨달음의 능력에 달렸다. 어쨌든 경고 하나 하지. 행여나 앞으로 실수를 저지른다면 절대 너희가 7편인 중 하나인 아낙사고라스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안학사 선생님, 스케줄표에는 다른 수업도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날 아낙사고라스 교수라고 불러라. 그리고 정정하지.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은 내가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이었어. 오늘부터 난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고대 연금술을 연구할 거라. 모든 교육 활동을 보류할 생각이다. 아, 교수님 말씀은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은 수업으로 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군요. 잔머리나 굴리고 입만 산 엘리사이에데스의 파이너 1점 감점이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 다음. 잠깐만요, 교수님. 나무 정원의 강의 규범에 따르면 교수는 마지막 수업의 끝에 학생들과 졸업 후의 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빼먹으시면 안 되죠, 교수님? 저교 히아킨 씨는 역시 안학사 선생님의 숙적이라니까. 좋다. 히아킨티아 학생이 원한다면 절차대로 하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군. 엘리사이에데스의 파이노, 네 꿈은 뭔가? 저요? 꿈이라고 할 것까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유일한 건 제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키는 거죠. 알겠어. 영웅이 되고 싶은 거로군. 얘기할 가치가 없는 대답이야. 다음.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카스토리스? 아까부터 몰래 웃는데 이번엔 네 꿈이 뭔지 얘기해보겠나? 네? 제 대답이 조금 실없어서 무의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낙사고라스 교수님, 전 이 세계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모두가 달콤한 평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순진하게. 너무 순진해서 네 아름다운 동화에 눈물을 흘리고 싶을 지경이다. 보거라! 이게 바로 내가 그 진부한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항상 실없는 대답만 듣기 때문이지. 히아킨티아, 네가 한 제안이니 마무리도 네가 짓는 것이 좋겠군. 네 꿈이 뭔지 얘기해보겠나? 얼마나 특별한 대답일지 궁금하네. 마지막은 역시 제 차례인가요? 미리 준비해둬서 다행이네요. 제 꿈은 영웅서사시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채우는 거랍니다. 빈 페이지? 흥미로운 견해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군. 나무정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전 엠포리어스의 영웅서사시를 읽으며 천편일률적인 부분을 발견했죠. 대부분 서사시의 결말은 모두 영웅의 업적으로 끝을 맺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시대에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영웅들보다 역사의 변두리에 놓인 일반인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건가? 제 출신 때문일지도 몰라요. 제 선조이신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께선 장창으로 하늘과 싸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을 쫓는 시대를 여셨죠. 하늘의 후예 모두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어요. 셀리오스의 위대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분의 위대한 모습에 그 시대는 가려졌죠. 태양과 번개의 기사의 가족, 친구, 동료, 대전에서 살아남은 자, 그리고 희생된 자, 모닥불 앞에서 전설 속 그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려 해도 모두 잊히고 남은 건 셀리오스님의 이름뿐이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그분의 빛은 아퀴라처럼 반짝이더니 지상의 만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제가 영웅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걸 다행이라 생각한답니다. 선조들에게는 슬픈 과거만이 있지만 제게는 지켜야 할 미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영웅들의 뒤에 서서 금빛 물결이 새로운 세계로 도래할 때 자칫 휩쓸려 갈 수 있는 일반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힘쓰는 일이에요.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지상의 인간들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제 소원이에요. 그래야만 창세의 시가 기록되는 동시에 마지막 빈 페이지에 모두의 각주를 추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모습을 떠올리니 참 부끄럽네. 하지만 내 생각은 변한 적 없어. 이제 진짜로 영웅들의 뒤에 서서 꿈을 이룰 기회가 생긴 거지. 히야켄? 청룡동이 씨, 어떻게 여기 계세요? 나무 청원에서 또 만날 줄이야. 파이노 씨 말로는 네가 아큘라 토벌을 위한 준비 중이라던데. 설마 맞아요. 아큘라의 천상국가로 가려면 하늘 일족의 후예는 혈맥 의식을 통해 선조의 영혼을 소환하고 그들의 축복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만 지상의 생명들이 하늘로 향하는 무지개 다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야 할 첫 번째 선조의 영혼이 바로 나무 정원에 있어요. 아큘라의 불씨를 되찾으려면 반드시 무지개 다리를 지어야 하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식에 너 혼자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걱정 마세요. 이카가 제 곁에 있으니 절 지켜줄 거예요. 그렇지? 착하네. 그나저나 청룡동이 씨는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죠? 티탄 신화와 관련된 연구를 최대한 기록하고 있어. 은하열차로 들어가면 엠프리오스에 대한 모든 건 아카이브의 진귀한 자료가 될 거야. 아, 그렇군요.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전쟁 후엔 다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우리가 천혜의 세계의 저주를 풀어야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왠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오, 청룡동이 씨한테도 예언의 능력이 생긴 건가요? 그건 아니야. 원로원 의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모든 게 사실인지 의심스러워졌을 뿐이지. 나도 너처럼 이해 못했어, 이카. 신경 쓰지 마. 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 투성이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저랑 같이 움직일래요? 나도 그래려던 참이었어. 나무 정원은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더 안전할 테지. 역시 열차 경호원답게 정말 든든하시네요. 그럼 출발하자. 무지개 상자가 흔들리고 있어. 분명 이 근처에 선조의 기억이 있을 거야. 이건 네, 이게 바로 하늘 일족의 선물 무지개 상자예요. 선조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자손 후예는 다시 아큘라와 싸울 준비를 마쳤을 때 반드시 먼저 무지개 상자로 선조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축복을 받아야 한대요. 이 절차를 끝내야만 선택받은 하늘의 자손이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헛되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가? 아주 지혜롭고 신중한 방법이죠? 이곳엔 한 선조의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이제 그분을 깨울게요. 그래. 전 불을 쫓는 사명을 이어받은 하늘의 후예 놀빛 정원의 히아킨티아입니다. 우리 일족의 운명을 이행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신탁 속 영웅들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 불씨를 되찾으려 합니다. 선조시여, 제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누가 날 부른 것이냐? 저예요. 하늘 일족의 후예 히아킨티아. 단잠을 깨워 정말 송구합니다. 크리스포님이시죠? 족보에서 선조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모함을 받은 시민들의 결백을 위해 힘쓰신 정직한 재판관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낯선 시대에 아직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이가 있다니. 우리의 혈맥과 사명은 꽤 먼 세월까지 이어져 왔구나. 맞아요. 크리스포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단잠을 깨웠답니다. 불을 쫓는 여정이 곧 완벽한 결말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큘라의 불씨를 얻는 것, 그게 영웅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할 도전이 될 거예요. 완벽한 결말. 히아킨티아, 넌 아직 어리고 티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사처럼 보이지도 않는군. 이 축복이 저주가 되어 한 젊은 후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으리라 내게 확신을 줄 것인가? 오래전 하늘을 정복한 셀리오스님께서 전설과 유지를 남기셨죠. 천공의 티탄의 불씨를 회수하라는 사명을 자신의 후예인 당신과 제게 넘기셨답니다. 비록 제가 전사는 아니지만 제 피에 흐르는 천년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 곁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강인한 동료들이 있거든요. 엠포리어스는 영웅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아큘라의 불씨를 되찾는 중임은 이제 더 이상 선택받은 하늘의 자손이 혼자 떠맡아야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전 치유의 힘을 갖췄어요. 전 하늘의 균열을 봉합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어요. 전체 의지로 하늘의 후예의 사명을 해석해 제 방식으로 천년을 넘게 이어온 수호라는 임무에 마침표를 찍을래요. 네 말에서 강인함이 느껴지는군. 겉모습과는 달리 참으로 마음이 단단하구나. 히아킨티아, 내 축복을 받거라. 날개를 받아 무지개 다리를 건너 하늘로 돌아가기를 축원하노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포님,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게요. 잘했어, 히아킨. 칭찬 고마워요. 우리 선조들은 강직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라 설득이 쉽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수없이 연습했죠. 네 노력이 빛을 발했군. 다음으로 만나야 할 선조님의 영혼은 창세의 소용돌이에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의식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니 일단은 오크마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창세의 소용돌이라.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기억나? 예전에 네가 나한테 파구사 사제들의 신성한 물마법을 배우라고 했었잖아. 여가 시간에 배워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어. 이제 신성한 물만 가지고 다니면 마법을 사용해 창세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길을 개척할 수 있지. 기억하죠? 지금까지 그 공부를 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엠포리오스의 물결은 내 고향의 해류보다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어. 길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비결을 어느 정도 알아냈지. 신화에서 파구사는 감정이 불안정한 티탄이잖아요. 청룡둥이 씨가 이렇게까지 제안하시는데 어디 공부 성과 좀 확인해 볼까요? 마법을 사용해 임시로 만든 신성한 물의 문은 제2대야처럼 안정적이지 않아서 아마 한 사람밖에 이동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파구사 사제들의 설계대로라면 입구가 곧 출구지. 선제의 영혼을 만나고 나서
바로 소용돌이를 통해 이곳에 돌아와. 나랑 이카는 여기서 기다릴게. 알겠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청룡둥이 씨. 그 흥겨운 춤사위 아래 연애 떠들썩함이 세계 심장 박동을 가리리. 신성한 무리여, 문을 열어라. 창세의 소용돌이라. 정말 불가사의하네. 청룡둥이 씨는 역시 대단하다니까. 그래도 제 의대야와 비교하면 훨씬 더 어지럽긴 해. 어? 트리비 선생님도 계시잖아? 곁에 계신 저분은... 아, 대충 누군지 알겠어. 사이, 이렇게 급하게 떠나는 거야? 오랜만에 오크마에 왔는데 좀 쉬다 가지 그래. 오랜만에 회포도 풀면 좋잖아. 됐어, 트리비 언니. 어차피 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에 익숙해서 이렇게 북적거리는 대도시에 머물면 오히려 불편해. 게다가 언니의 그 잘난 학생이 나한테 아주 어려운 임무를 내줬거든. 파이를 좀 이해해줘, 사이. 아직 어린 나이인데 라이아가 남겨둔 모든 직책을 짊어지게 됐잖아. 그리고 파이는 함부로 사람 부리길 좋아하는 애가 아니야. 너에게 부탁했다는 건 너가 적임자라는 뜻이겠지. 정말 아끼는 제자인가 보네. 아쉽지만 이제 난 어리다고 이쁨 받을 나이는 지났나 봐. 사이, 농담이야. 언니 마음 이해해. 구세주 소녀는 왠지 믿음직스럽더라고. 왕년의 아글라이아 못지않아. 난 이제 가볼게. 트리비 언니, 가기 전에 줄 선물이 있어. 이렇게 마음 써줄 줄은 몰랐는걸. 이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것도 게임의 일부야. 이 선물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날이 어두워진 뒤에 열어보라고. 선물에도 수수께끼를 숨겨놓은 거야? 아이 참. 우리한테 파트너가 생긴 것 같은데? 트리비 선생님, 그리고 날렵하게 생긴 여성분은 아마 사이퍼시겠죠? 저는 놀빛 정원의 히아킹티아라고 해요. 모두 절 히아킹이라고 부르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뭐야, 이 밝은 분위기. 안녕, 상큼한 후배님. 난 오래전 멸망한 도시국가 도로스 출신의 사이퍼라라고 해. 다른 건 역사 전기에 다 적혀 있을 테니 더 소개할 필요 없겠지? 놀빛 정원에서 왔다고? 그렇다는 건... 맞아요. 전 하늘 일족의 후예로 천공의 권능을 이어받을 황금의 후예랍니다. 정말이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난 셀리오스의 후예라면 좀 더... 체격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사이. 히아가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뛰어난 전문가라고. 엠보리어스를 통틀어도 이렇게 믿음직한 의사는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퍼 씨. 제가 오래전에 셀리오스님처럼 용감히 싸울 순 없어도 하늘의 후예의 사명이라면 완수할 자신 있어요. 아이, 사명은 무슨 사명. 뭐가 이렇게 진지해? 꼬맹아, 일단 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배워두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지만 말고. 꽤 귀엽게 생겼는데 아퀴라의 발톱에 긁히면 안 되잖아. 사이, 이런 장난도 치는 거야? 아직 라이아가 오래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나 보네.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먼저 가봐야겠어. 성공하길 빌게, 히아킨 양. 힘든 일 있으면 구세주 소년을 앞세우라고. 사이퍼 씨는 참 성격이 급하시네요.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신경 쓰지 마. 어쨌든 오크마로 돌아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 얘기는 잊지 마자. 히야, 너가 여기 온 건 너의 사명 때문이겠지?
잘 됐네. 난 사이가 준 선물을 보관하러 갈 테니까 창세의 소용돌이는 너에게 맡길게. 저는 신탁 속 영웅들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 불씨를 되찾으려 합니다. 선조시여, 제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얘야, 어째서 내 앞에 나타난 거지? 설마 하늘 일족의 후예니? 맞아요. 전 하늘 일족의 불씨를 쫓는 사명을 이어받은 계승자 놀빛 정원의 히아킹티아입니다. 액트라 장군님이시죠? 황금 전쟁에서 일족을 이끌고 오크마와 연맹을 맺어 크렘노스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셨다 들었어요. 장군께서 이루신 전쟁의 공 덕분에 하늘 일족은 거룩한 도시에서 세력을 넓힐 수 있었죠. 히아킨티아, 일족의 족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여긴 창세의 소용돌이잖아. 맞아요. 보세요. 10개의 성진 모두 불을 밝혔어요. 황금의 후예에 불을 쫓는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답니다. 저건 파구사와 지오리오스의 불씨? 그렇다는 건 히실렌스와 산의 백성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인가? 엠포리어스의 기둥이지만 천공의 숙명이 천년 뒤에나 이뤄질 줄은 몰랐어. 천공은 만물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열된다면 세계는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아글라이아님께서 아킬라의 불씨를 마지막으로 남겨두셨죠. 아글라이아? 천년이 지났어도 그녀는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가? 안타깝게도 얼마 전 저희 곁을 떠나셨답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황금의 후예를 이끌고 계시죠. 놀랍군. 아글라이아가 세월의 무자비한 침식을 이겨내고 이 시대까지 버텼을 줄이야. 질문 하나 할게, 히아킨티아. 내가 누군지 알아봤다면 내 친필 서신도 읽어봤겠지? 우리 일족과 관련된 역사 사료는 전부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물론 장군님의 친필 서신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트리스비우스에게 예언 하나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겠군. 그럼요. 무지개 다리의 끝에서 하늘의 자손이 조석을 메꾸리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어떤 선조님도 이 예언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트리스비우스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었지. 어쩌면 네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군. 감사합니다, 액트라님. 예언이 어떤 결말을 가리키든 전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만 결과가 어떻든 웃으며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마음에 쏙 드는 아이군. 이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내 축복을 받아, 히아킨티아. 널 처음 봤을 땐 걱정이 앞섰지만 네 신념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천공의 신성이 대체될 운명이라면 너의 낙천적인 마음과 상냥함을 이어받았으면 좋겠군. 장군님의 인정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랍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장군님께서 주신 축복은 최선을 다해 사용할게요. 액트라 장군님은 사료에 적힌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시네. 아주 온화하신 분이셔. 이제 나무정원으로 돌아가 보자. 청룡동이 씨랑 이카가 걱정하겠어. 돌아왔구나. 잘 다녀왔어? 네, 아주 순조로웠어요. 신성한 물 마법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답니다. 선조의 영혼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왜 그러세요? 아니야. 순조롭게 해결된 것 같은데 네가 언급한 그 예언이 마음에 좀 걸려서 무지개 다리의 끝에서 하늘의 자손이 조석을 메꾸리라.
짧은 구절이지만 왠지 모르게 약간의 슬픔이 느껴져. 그건 청룡둥이 씨가 너무 여린 성격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트리노님께선 매일 수많은 예언을 해석하시는데 이건 그 예언 중 하나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길 바라야지. 청룡둥이 씨, 그만 울상 짓고 이만 가시죠. 마지막 선조님을 만나러 가려면 먼 길을 떠나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데? 마지막 목적지는 마이데이님의 고향 크렘노스 성이에요. 여기에요. 도착했어요. 크렘노스 성. 마이데이님께선 여기서 날마다 혼자 검은 물결과 싸우고 계시죠. 괜찮으실지 걱정되네요. 전에는 우레로 불을 훔치는 자를 경계하라는 소식도 보내주셨어. 그렇다는 건 아직 검은 물결의 광기에 잠식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우리가 여기에 온 건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니 마이데이님의 전투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청룡둥이 씨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해. 저곳에 잠들어 계신 영혼이 저희 할머니세요. 너의 할머니? 네, 저희 할머니의 성함은 야신타. 검투사셨어요. 할머니께서도 놀빛 정원에 계실 때 크렘노스 제전에 참가하셨죠. 수많은 상대를 물리치고 크렘노스 제전의 마지막 관문까지 가셨고 하늘의 자손들을 위해 평화의 서약을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한 독전 용사에게 패하고 말았죠. 제전의 사륙에 대해선 딱히 연구해 본 적 없어요. 책에는 그저 그것은 영광의 결투였다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광의 결투 이면에는 비장한 결말도 있는 법이죠. 제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선 부상 상태가 악화되어 타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비석은 크렘노스 사람들이 할머니의 유언을 따라 만든 마지막 기념비랍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고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던 놀빛 정원도 결국 해체되었죠. 그럼 네 할머니와 죽음의 결투를 벌인 크렘노스 용사는 누구지? 크라테로스님이요. 하지만 넌 그 사람을 구해줬잖아. 네 가족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도 말이야. 중상을 입은 그분이 피를 철철 흘리며 지상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크라테로스님께서 트리엔 선생님을 위해 치명타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나선 고민이 사라졌어요. 파이노님의 말을 빌리면 그분도 더 나은 사람이 된 거겠죠. 마음이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법이지. 넌 너희 선조들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야, 히아킨. 말주변이 나날이 느네요, 청룡둥이 씨. 할머니께선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답니다. 사명의 소환을 받은 순간 하늘 일족의 후예가 여정을 떠난다는 소식을 세상에 남은 영혼에게 전해달라고 말이죠. 자신을 소환한 사람이 아끼는 손녀라는 걸 아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저는 신탁 속 영웅들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 불씨를 되찾으려 합니다. 선조시여, 제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여긴 산자들의 세계? 잠깐, 넌 설마 할머니, 저예요. 히아킨티아. 히아킨티아, 우리 강아지. 어째서 네가 날 깨운 사람이 너라니?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단다. 언젠가 이 날이 온다면 모두가 후련하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너와 다시 만난 기쁨을 느끼는 것조차 벅차구나. 제가 8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함께 절 데리고 제 인생의 첫 하늘 축제에 가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4개의 액세서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잖아요. 존귀한 태양을 상징하는 머리띠, 힘을 상징하는 뇌오의 팔찌,
지혜를 상징하는 눈의 반지, 그리고 다정함을 상징하는 반짝이던 목걸이까지. 할머니, 그때 제가 뭘 골랐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넌 앳된 목소리로 기도문을 읊었고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목걸이에 희미한 빛을 불어넣었지. 맞아요. 그걸 보신 할머니께선 많이 놀라셨죠. 지난 몇백 년간 하늘 일족의 아이 중에 저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히아킨티야, 한때 널 나약한 아이라고 생각했단다. 넌 무예에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 일족 특유의 강단 있고 강경한 성격도 보이지 않았지. 하지만 그게 나쁠 건 없다고 끝없이 되뇌었어. 우리 강아지가 낙천적이고 친절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결코 불행은 아닐 거라 생각했단다. 그런데 아킬라의 불씨를 되찾는 중임을 네가 맡게 될 줄이야. 제 걱정은 마세요, 할머니. 전 하늘의 자손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뛰어난 힘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만드는 우리의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 세계에는 신에게 도전해야 할 영웅이 필요했고 영웅 셀리오스님께서 불을 쫓는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고 불을 쫓는 여정이 끝을 향해 달리는 지금 상처투성이인 세계는 치유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합인가요? 천년간 이어져온 영웅의 서사시가 하늘로 시작해 하늘로 끝맺는다니. 우리 강아지는 여전히 낙천적이구나. 어렸을 때랑 똑같아. 결심이 선 것 같으니 끝까지 네 신념을 지키렴, 히아킨티야. 내 축복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 구원받는 세계를 지켜보거라. 할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말해보렴, 히아킨티야. 떠나시기 전에 예전처럼 다시 한번 하늘의 영웅에 대한 전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그럼 잘 들어야 한단다.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 티탄 전쟁은 수천 년간 이어졌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단다. 100년간 이어진 황금 전쟁 때문에 세계는 혼란에 빠졌지. 그러던 어느 날 인간들의 분노가 뒤끓는 장창이 나타났고 구세의 신탁을 뒤덮은 먼지와 전쟁의 불길을 꺼뜨렸어. 날씨를 빚어낸 아킬라, 번개를 손에 쥐고 태양을 이마에 걸친 백눈의 신성한 새, 니카도르에게 99개의 눈을 찔리고 남은 하나의 눈으로 축복을 받고도 창끝을 겨누는 조석의 후예를 매섭게 노려봤어. 하늘에서 온 황금의 후예,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는 황혼 시간의 날개를 두른 채 흠단의 땅 조석의 눈으로 향했단다. 그녀의 왼쪽엔 사자머리를 한 태양의 날개 솔라비스가 호요하며 타오르는 듯한 신의 불을 토해냈고 그녀의 오른쪽엔 말의 몸을 한 성월의 날개 루나비스가 펼쳐져 있는 별들을 밟으며 달렸지. 한 전사와 두 환수가 하늘의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신의 불씨를 빼앗겠다 맹세했어. 티탄이 포효할 때마다 번개가 치고 티탄이 움직일 때마다 돌풍이 일었단다. 티탄의 상처에서 흐른 피는 이 세상에 비가 되어 내렸고 홍수를 일었어. 전투의 마지막 순간 태양의 날개는 티탄의 날개를 불태웠고 성월의 깃털은 티탄의 성체를 봉인했지. 날개가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하늘의 영웅은 힘겹게 장창을 들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한 마지막 눈동자를 꿰뚫었단다. 티탄의 육체가 굉음을 내며 쓰러지자 그와 동시에 천조각처럼 하늘이 갈라지며
신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어. 인간의 두려움과 기도에 하늘의 영웅은 또다시 일어섰지.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는 처음으로 신을 죽인 황금의 후예란다. 용맹한 환수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아킬라의 몸통으로 돌진했어. 그녀는 티탄과 한몸이 되어 다시 하늘을 떠받치고 세상에 격앙된 한마디를 남겼단다. 내 후예는 축복을 받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다시 하늘에 오를 것이며 창세의 신탁이 끝나는 그곳에서 내 손에 있는 이 불씨를 되찾으리다. 바로 오늘이야. 이렇게 높은 곳이 북쪽이다니. 이 사람들은 전부 황금의 후예들을 배웅하러 나온 건가? 파이논 씨는 저기 있네. 가서 얘기해보자. 문에 모시네.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거 알지만 이해해 주길 바래. 그런 말씀 마세요, 파이노님. 부탁을 들어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가봐. 우리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지.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파트너, 오셨군요. 이번엔 늦잠 자지 않은 것 같네요.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힘든 전투가 될 테니 푹 주무셨길 바라요. 준비는 되셨나요? 별일 없다면 이번이 우리가 함께 싸우는 마지막 전투가 되겠군요. 엠포리오스가 천회와 단절된 것이 정말 아퀴라가 내린 저주라면 오늘이 지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전 처음 듣는 얘긴데. 그냥 헛소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없어. 죄송해요. 그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 다낭이 그랬잖아. 비고스 의원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말투가 좀 성의 없군요. 말투가 너무 성의 없잖아, 파트너. 그럼 좀 곤란해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재창기 전에 여러분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감동적인 작별 인사는 나중으로 미뤄두고 일단 마음에만 담아두자고요. 전에 목욕탕에서 팅팅탱탱 물범 튕기기 놀이를 할 때 저한테 가르쳐줬던 말 있잖아요. 도중에 샴페인을 따다니 역전당할 준비나 해라. 그럼 다른 말을 해드려야겠군요. 다낭 씨가 가르쳐준 말이에요. 백리를 걷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마지막 시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낭은 어딨지? 가장 먼저 도착해 꼭대기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는 게 익숙지 않으신가 봐. 파이노님,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조석의 눈을 쓰러뜨리고 엠포리오스의 자유로운 하늘을 되찾아 주세요. 모두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저흰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곧 히아킨 씨가 도착할 테니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아킨 씨라면 선택받은 하늘의 딸이며 놀빛 정원의 자랑이죠. 오크마뿐만 아니라 엠포리어스의 자랑이기도 하죠. 그리고 불을 쫓는 여정은 황금의 후예가 주도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위해 기여한 이들은 결코 아글라이아님께 선택받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방에서 온 용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나서주셨습니다. 영웅님, 당신의 이야기는 역사에 새겨져 신세계 모두에게 전해질 겁니다. 오로닉스의 힘을 받은 이방의 용사여, 당신은 구세의 선구자십니다.
우리가 안지도 꽤 됐으니 제가 언제 입에 발린 말을 하는지, 언제 진심 어린 말을 하는지 정도는 아시잖아요. 방금 한 말은 진심으로 우러나온 거였어요. 파트너, 제 직감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을 믿지 않았더라면 오크마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지 상상도 안 돼요. 오늘의 주인공이 도착했군요. 오크마의 시민 여러분, 전 하늘일족 선조들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그분들은 천년이 넘은 사명을 맡기고 제가 아큘라의 불씨를 되찾는 걸 바라셨어요. 광력 4932년, 지금은 영웅 셀리우스께서 불을 쫓는 여정을 시작한 지 1062년째가 되는 해예요. 저 하늘일족 히아킨티아는 이제 모두를 이끌고 하늘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역사는 고르게 숨쉬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천년을 잠자코 있다가도 한순간에 세상과 문명을 바꿀 정도로 급박하게 숨을 쉬죠. 그 급박한 호흡이 일으킨 폭풍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히아킨 씨, 당신은 방관자로서 4개의 불씨가 반환되는 걸 지켜봐왔죠. 이제 사명을 이행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우리를 폭풍의 눈 속으로 인도해 주세요. 히아킨 언니, 마이데이 오셨어. 빛나는 신들은 한때 우리가 걷는 길을 걸었도다. 황금의 후예들이 승리하여 돌아오고 시가 속에 영원히 새겨져. 저들이라면 분명 하늘의 불씨를 거머쥐고 다낭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큘라 토벌대가 드디어 다 모였군요. 또 한 번 우리의 두 손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꿔 써 내려갈 거야. 이번 개척 경험은 아키비리가 부러워하겠군요. 활력이 넘치시네요. 아무래도 제가 길이를 골랐나 봅니다. 히아킨, 이제 너에게 맡길게. 한때 하늘의 자손들은 여러 부족이었대요. 태양을 믿는 해의 백성, 뇌우를 믿는 비의 백성, 눈을 믿는 겨울의 백성. 선조들은 아큘라의 빛 아래에서 살면서 단 하나의 색깔만 보려 했죠. 하지만 세상을 비추는 희미한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잊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무지개를 가장 좋아해요. 많은 색깔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다리의 의미도 담고 있죠. 전 무지개 다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요. 선조님들이시여, 무지개 다리를 내려 하늘의 자손들이 천년간 떠나 있었던 고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무지개 다리여,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저와 함께 날아봐요. 무지개 다리를 타고 비행하다니 정말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조석의 눈, 전설 속 아퀴라의 하늘 요새를 이렇게 직접 밟게 될 줄이야. 선조들은 과거 하늘 위에 위대한 문명을 세우셨어요. 저희 발 아래에 있는 조석의 눈은 아퀴라의 거처이자 구름 속 도시국가의 핵심지였죠. 영웅 셀리오스는 이곳에 서서 아퀴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불을 쫓는 여정의 서막을 열었어요. 저희가 여기 온 건 셀리오스님이 시작하신 여정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예요. 네, 전설이 어디까지 진실인진 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퀴라를 신봉하는 문명은 첨단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지리적 우위까지 더해져 하늘의 성은 황금 전쟁에서 유일하게 크렘노스 성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단결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신탁이 내려진 후 황금의 후예가 잦은 내전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힘은 매우 약해졌고 결국 지상의 전쟁을 피해 구름 속으로 숨게 됐죠. 소문에 따르면 하늘 부족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족인 해의 백성과 비의 백성 사이에 갈등이 일었다고 해요. 동족 간의 끝없는 분쟁을 견딜 수 없었기에 셀리오스님은 결국 지고지상한 티탄에게 창끝을 겨눴죠. 그분의 용맹함은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두 날개 환수를 이끌고 분노에 찬 티탄을 사지로 몰아넣은 뒤 그와 함께 하늘의 끝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셀리오스님은 아퀴라를 죽이고 천공의 불씨를 반환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신의 분노를 봉인한 뒤 조석의 눈 깊은 곳에 가둬 영원히 엠포리어스의 하늘을 지탱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티탄과 한 몸이 됐다는 거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안 믿었을 얘기지만 아낙사 선생님의 일을 겪고 나니 놀랍지도 않네요. 그 긴 세월 동안 티탄, 그리고 티탄과 공생하는 그 영웅은 계속 이곳에서 대지를 지켜봐온 건가요? 정말 고요하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조석의 눈은 이미 폐허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나, 둘, 하나가 부족해. 뭔가 이상해요. 여기가 넓은 공간이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지만 눈앞엔 끝없는 어둠만 펼쳐져 있어요. 어둠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천우의 화벽일지도 몰라요. 하늘의 성의 관습에 따르면 천우의 화벽은 엠포리어스의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화벽에 나타난 기후가 현실의 날씨가 되는 거죠. 맑음, 흐림, 눈, 천둥, 번개. 아퀴라의 변덕스러운 감정은 화벽에 고스란히 드러난답니다. 평화롭던 시절 하늘 사제들은 이곳에 모여 풍작을 기원하며 따뜻한 바람을 보내달라고 신께 기도했죠. 회색둥이 씨와 청룡둥이 씨에게 익숙한 말로 설명하자면 커다란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어둠 속을 탐색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화벽을 밝힌다면 길을 밝혀줄 빛이 생길지도 몰라요. 저 눈에 띄는 장치는 의식용 도구일까요? 가서 확인해봐요. 어두우니 발밑을 조심하세요.
어때? 방법이 있는 거야?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이럴 때 선인의 지혜가 있다면 좋을 텐데. 아! 그 방법이 있었지! 미미둥이와 회색둥이 씨의 힘을 빌려도 될까요? 알겠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억을 찾으면 되지. 식은 좀 먹기야. 이 몸에게 잠시만 시간을 줘.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저쪽 그리고 저쪽도 됐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런지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네. 역시 미미둥이야. 고마워. 우매한 비의 백성이야. 위대한 아큘라께서 이미 황금빛 구름 사이에 화신의 표식을 남기셨다. 신의 선택은 확고하고 우리 태양의 자손만이 하늘의 진정한 계승자이니 이 전쟁은 해의 백성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부디 조석의 눈이 영영 감기지 않고 영원토록 대지를 비추길. 황금빛 구름 사이에 남긴 표식이라 천우의 화벽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오만한 해의 백성이여, 티탄이 너희의 교만함과 불경함을 질책할 것이다. 그런데 하늘을 만드신 아큘라시여, 어째서 몰려오는 먹구름을 피하시는 겁니까?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모두 당신의 평등한 창조물이 아닌가요? 그런 당신의 행동을 티탄의 편애로 여긴 태양의 백성은 이를 이용해 저희를 억압하고 있어요. 비의 백성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신이시여, 계속 침묵하신다면 저희는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빛에 가려진 그들의 악의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조석의 눈이 영영 감긴 채 영원토록 비를 내려주길. 몰려오는 먹구름을 피했더라. 아큘라께선 비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만 이 단서를 기억해두는 게 좋겠어요. 역시 소문대로 하늘의 성 내부는 단합이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제 추측이 맞다면 여기서 천우의식이 진행됐을 거예요. 미미둥이, 더 많은 기억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문제 없어. 겨내라. 야! 바람, 눈, 비, 햇빛, 하늘의 100개의 눈의 이름으로 세상에 천우를 내리노라. 낮과 밤이 교차하고 천기를 다스리니 깨어나라. 천우의 화벽이여. 멈춰라! 어리석은 먹구름의 자손이야! 감히 허락도 없이 혼천이로 천후를 바꾸려는 것이냐?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다! 티탄이 선조에게 혼천이를 주신 건 우리가 낮과 밤, 맑은 날과 흐린 날을 공평하게 나누어 만물이 각자에게 알맞은 날씨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태양의 자손이 멋대로 천우의 화벽을 점령한 탓에 낮은 끝없이 이어지고 대지는 가뭄과 뜨거운 햇볕에 시달리고 있지. 대체 무슨 낯짝으로 억압받는 피의 백성을 비난하는 건가? 대지? 대지는 우리의 숙적이거늘. 아큘라의 총애를 받지 못한 먹구름과 비가 무슨 수로 황금 전쟁에서 하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겠는가? 너희의 성품은 그 신앙만큼이나 나약하니 태양의 은혜가 닿지 않는 그늘 속에 숨어 눈물이나 흘려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몰래 우는 것뿐일 테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똑똑히 보여주지. 그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열기의 이성을 잃은 광신도들이여, 아큘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죽어라! 끔찍한 기억이네. 정말 잔혹한 내란이군요. 하늘의 성은 외적에게 패한 게 아닌 것 같네요. 교만한 해의 백성은 스스로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기며 다른 부족을 오랫동안 억압했고, 억압받은 비의 백성은 신을 원망하며 반격을 꾀한 거죠. 인간은 신이 마련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펼칠 뿐이지 이런 이야기는 개척 중에 처음 보는 것도 아니잖아. 어느 시대든 인간들 사이의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카이니스와 청소부의 행태만 봐도 이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쥐 죽은 듯이 고요한 걸 보니 승자는 없는 듯해요. 영웅 셀리오스는 해의 백성과 비의 백성 간의 원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설에는 그분이 신을 정벌한 일 위주로 적혀 있을 뿐 하늘의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서 그 역사의 본 모습을 이어붙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까? 그 비의 백성이 읊은 말 기억해? 그게 천호의 화벽을 작동시킬 열쇠일지도 몰라. 네, 기억해요. 그럼 한번 깨워볼까요? 바람, 눈, 비, 햇빛. 하늘의 100개의 눈의 이름으로 세상에 천우를 내리노라. 낮과 밤이 교차하고 천기를 다스리니 깨어나라 천우의 화벽이여. 황금빛 구름과 타오르는 빛. 아름다운 절경이네요. 잔상에서 언급됐던 화신의 표식이에요. 뭔가 섬뜩하군요. 아퀴라가 우릴 지켜보고 있을까요? 비의 백성은 아퀴라가 흐린 날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 점을 이용해 화벽의 날씨를 바꾸고 화신의 표식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크마에 영향이 가진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천우의 화벽은 이미 옛 효력을 잃었을 테니까요. 오크마의 낫도 케팔이 짊어지고 있는 여명기계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장치는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화벽에 있는 천우를 바꾸려면 다른 곳에 있는 혼천이를 찾아야 해요. 아, 저쪽이에요. 저 원판 모양의 장치는 낯설지 않네요. 놀빛 정원의 서풍 나침반인데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축소판 무지개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걸로 조석의 눈의 다른 구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황금시대부터 전해진 기술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럼 가볼까요? 테스트와 조정은 제게 맡겨주세요. 이 아래 온통 황금빛으로 차 있어. 뜨거운 황금 수조는 조석의 눈을 움직이는 신성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걸을 때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구조가 놀빛 정원에서 사용하는 거랑은 좀 다르네요. 뭐랄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 히아킨?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법을 찾아야 해. 된 것 같은데요? 짠! 무지개 다리가 나타났어요. 잘했어. 이제 지나갈 수 있겠군. 야, 조심하세요. 저건 날개 달린 페가수스? 보아하니 환수 같은데 이 녀석은 적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히아킨, 설마 이 녀석이 바로 전설 속의...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가까이 가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 경계하면서 다가가 보죠. 아, 저쪽이에요. 저 원판 모양의 장치는 낯설지 않네요. 뭐랄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걸로 조석의 눈의 다른 구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영웅 셀리우스의 곁에는 날개 환수 2마리가 있었어요. 솔라비스와 루나비스는 그 영웅의 애마이자 전우였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아퀴라에게 맞서는 걸 도와줄지도 몰라요. 사라졌어요. 환각? 아니면 기억이 흩어진 건가? 이상해. 그 페가수스한테서는 다른 기억과 다르게 슬픔이 느껴져.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거워. 설마 루나비스의 환영? 아직 못다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정말 그런 거라면 형체를 유지하려는 집념이 상당히 강한 셈이겠네. 셀리우스에 남겨진 의지일까? 아직 확신하긴 어려워요. 우선 승강기를 타고 조석의 눈의 코어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루나비스님, 루나비스님, 들리시나요? 전 영웅 셀리우스의 후손이에요. 저흰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러 왔어요. 너구나.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조심해! 저건 기억의 환영이 아니야. 녀석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느껴져. 비틀리고 어두운 기운이야. 꼭 그 검은 물결 괴물들처럼. 조심해, 히아킨! 역시 당신이 루나비스님이군요. 그럼 침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생명체는 솔라비스님이겠네요? 동료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저희를 여기로 데려온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오랫동안 괴로우셨죠? 하지만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군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 마세요. 전 영웅의 혈통을 이어받은 의사 히아킨티아예요. 두 분은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님의 파트너시죠? 솔라비스님, 당신의 몸은 이미 검은 물결에 침식됐지만 당신의 강인한 영혼은 치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나비스님처럼 육신은 잃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고결하네요. 남아있는 의식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영웅의 영혼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전투를 피할 순 없겠지만 저희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솔라비스, 영웅의 곁을 지킨 전설 속 태양의 날개요. 이 전투가 당신에게 과거의 영광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면 제겐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시작하죠, 영웅이여! 솔라비스님, 검은 물결의 통제에서 벗어나 또 한번 해보자. 깨어있는 세계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 기억력이 나쁘다. 날 믿어. 불가능은 없어. 달려!
맞고 싶나? 선생님의 꿈은 지금은 우릴 지켜주길. 끝났군요. 솔라비스, 뭘 그렇게 놀라? 여긴 핑크 강아지도 말할 수 있는 세계인데. 이 호칭 이몸한테까지 옮아버렸잖아. 솔라비스, 드디어 깨어났군. 내 의식은 오랫동안 방황해왔다. 검은 물결의 옥문이 드디어 열렸군. 소녀여, 네가 바로 셀리오스의 후예인가? 네, 솔라비스님. 전 히아킨티아입니다. 다들 절 히아킨이라고 불러요. 히아킨티아, 너에게선 그녀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군.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영웅 셀리우스의 혈통은 무척 옅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 일족의 결의만큼은 단 한 번도 세월에 침식된 적 없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 역시 그분의 마지막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염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분은 부서진 하늘을 지탱하기 위해 티탄의 성체와 하나가 되었어요. 또 후손들이 언젠가 하늘로 돌아와 아킬라의 불씨를 가져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기셨죠. 대지로 추락한 뒤로 전설이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소녀여, 의사라고 했나? 상처를 치료하고 부상자를 돌 줄만 아는 그 나약한 목숨으로 어찌 하늘의 화신에게 도전하겠다는 건가? 이 장검으로요. 보시다시피 저희 모두 히아킨티아의 동료이자 전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힘은 조금 전에 이미 보셨겠죠? 나쁘지 않은 실력이더군. 하지만 그녀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 솔라비스, 이제 오만함을 버리고 이들의 선의를 받아들여. 네가 검은 물결로 고통받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어. 내 예상이 맞다면 전쟁의 신 미카도르 역시 이 용사들의 손에 몰락했을 테지. 저희 님이 다른 티탄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요새의 주인이 바로 불을 쫓는 여정의 종착지죠. 두 영웅께서 저희를 아킬라에게 인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셀리우스가 신을 죽이고 불씨를 빼앗는 시대를 열었으니 그녀를 대신해서라도 그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걸 지켜봐 주세요.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너에게선 조금이나마 그녀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아킬라의 표식이 날아갔어요. 어쩌면 우리가 깨어난 걸 느꼈을지도 모르지. 우리의 기운으로 천년 전의 격전이 떠오른 걸 수도 있고. 저흰 옛 기억을 통해 천공의 티탄이 먹구름을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기억 정령이 말은 사실이지만 너희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겠구나. 따라오게, 히아킨티아. 그리고 용사들이여, 신사냥을 재개하지. 루나비스님은 같이 안 가세요? 난 다음 장소에서 기다리마, 히아킨. 잘 간직해야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긴 변한 게 없는 듯하군. 인간들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졌지만 여긴 해의 백성의 전당일세. 태양의 자손들은 이곳에서 성대한 의식을 치르며 아퀼라의 은혜에 감사했지. 천공의 티탄은 정말 해의 백성을 편애했나요? 셀리오스의 창끝이 아퀼라의 분노를 꿰뚫기 전까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네. 그때 우린 깨달았지. 아퀼라가 피한 건 비와 구름이 아닌 그림자 속에 숨은 공포였다는 것을.
검은 물결의 위협은 황금의 후예를 불을 쫓는 여정으로 몰아넣고 신탁 속 창세의 기적으로 나아가게 했죠. 황금의 후예라. 우리 시대였다면 분노를 일으켰을 징후다. 하지만 너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웅처럼 보이는군. 다 선배들 덕분이죠. 트리스비오스와 아글라이아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끝까지 간 게 그 두 사람이었을 줄이야. 그게 무슨 뜻이죠? 쓸데없는 말은 이쯤 하지. 혼천의 작동법은 알고 있을 테니 가서 화벽 속 티탄을 끌어내보게. 통로가 풍력 장치에 휩쓸려 간 건가요? 아큘라가 그런 걸까요? 걱정하지 마. 필요하면 세월의 신력을 이용해서 되돌려봐. 안 돼. 기도의 효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바람을 역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어. 어쩌면 그 장치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도 몰라. 필요하면 가서 확인해 볼래? 이 장치가 오로닉스의 기동원 효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힘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파트너? 이렇게 하면 기도문이 오랫동안 유지되니까 되돌릴 수 있을 거야. 그걸로 풍력 장치를 조종해보지 않을래, 파트너? 혼천이가 앞에 있어요. 가서 아클라를 몰아냅시다.